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에도 XRP 가격은 2.5달러 선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락 반전 신호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인데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XRP는 3월 2일 기록한 3달러의 고점을 계속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랠리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코인인 만큼 이러한 기술적 약세 신호는 무시하기 어려운 경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에서는 경계 심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26일 보도를 통해 이 비트코인이 현재 87,30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50일 및 100일 지수 이동 평균선 간의 미니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중기적 약세 전환 신호로 여겨지면서 RSI 지표도 51.39 수준에서 중립권에 머물러 있고 이 9만 달러 돌파에 실패한 점은 이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전문가들은 85,500달러 수준이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이탈할 경우에 비트코인의 하락 추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중이죠. 이 XRP는 최근 2.39달러의 50일 EMA를 돌파하면서 일시적인 기술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탓에 상승 지속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XRP는 2.44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이고 RSI 51.84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체 상태인데요. 이 기술적 분석상의 2.31달러의 100 EMA가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고 2.60에서 2.70달러 구간을 뚫어야만 본격적인 상승 전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견해가 나옵니다. 반면 해당 지지선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최대 1.92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도지코인의 경우는 주요 자산 중에 유일하게 의미 있는 EMA 돌파에 실패한 암호화폐로 꼽힙니다. 현재 0.18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26일 EMA 위에서 1일 종가를 마감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15달러 지점에서 반등을 시도하며 상승 전환을 모색했으나 이 거래량과 RSI가 모두 미약해 뚜렷한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거래량 부족과 이 모멘텀 부재에 직면한 상황에서 각 코인별로 주요 기술 지표 돌파 여부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 약세 전망 속에서도 리플에게는 호재가 있습니다. 이 리플은 SEC를 상대로 제기했던 교차 항소를 공식 철회했으며 이는 SEC가 조건 없이 승리플 소송을 철회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로써 3년 가까이 이어진 양측의 법적 분쟁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이 코인 게이프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리플 측이 부담하던 총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중에 5천만 달러를 SEC가 보유하고 나머지 7,500만 달러를 리플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반환분은 이자를 붙여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규정에 따라 해제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SEC는 법원이 부과했던 리플 판매 제한, 이 금지 명령 해제도 공식 요청할 계획인데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리플의 사업 활동에 걸렸던 이 큰 장애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재가 곧바로 XRP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쉽게 낙관하기는 어렵다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 리플의 법적 승리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이 주문형 유동성, 이 ODL 사업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 금지 명령 해제가 확정되면 미국 내에서 XRP를 활용한 이 유동성 공급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고 이는 XRP의 실사용 확대와 수요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리플이 벌금 감축과 금지 명령 철회를 목표로 이 전략적 합의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데 성공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또한 규제 명확성과 법적 리스크 해소가 갖는 의미가 크다라며 미국 내 인력 확충 및 기관 파트너십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는 이 충격적인 반전도 숨어 있는데 이 코인데스크의 기술적 분석 결과 XRP가 여러 지표에서 뚜렷한 약세 전환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3라인 브레이크 차트에서는 최근 새로운 빨간 막대가 등장했는데 이는 앞선 3개의 초록 막대였잖아요.
저점을 모두 깨는 형태로서 하락 추세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패턴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8년 초와 2021년 하반기 약세장에서 등장했던 신호와 유사해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높입니다. 여기에 이동평균 수렴 확산지수 이 MACD 히스토그램이 제로선 아래로 영선 아래로 이제 깊어지고 5주 10주 단순 이동평균선마저 데드크로스를 형성해 하락 추세를 더욱 굳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간과하지만 이는 시장에서 꽤나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물론 낙관적인 전망도 존재합니다. 이 코인 게이프는 리플과 SEC 간의 합의가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고 리플은 사업 확장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해 기관 투자를 유인하기 유리한 이 입지를 마련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를 통해 XRP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해당 합의만으로 모든 규제 이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는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대한 이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30년까지 XRP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일부 시장 참여자는 XRP가 2030년 전에 최대 $10를 돌파할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이는 무엇보다 기술적 약세를 빠르게 해소하고 3월 2일 기록했던 $3 고점을 다시 넘어서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가격 상승 차원을 넘어서 리플이 실제 금융 비즈니스 영역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내고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XRP를 통한 결제, 송금, 유동성 공급 사례가 얼마나 확대될지가 장기적 가치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이 한편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시아 태평양 정책 총괄은 스테이블 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 무역과 자본시장을 재편하는 금융 중심축으로 부상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된 디지털 자산인 만큼 가격 안정성과 높은 효율성, 유동성을 동시에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주요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이러한 시장의 빠른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플이 이제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는 단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기존 금융 질서를 재편하려는 리플의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강화할 수도 있고 이 동시에 전 세계 금융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리플이 리플 USD를 통해 미국 내외 이제 금융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더 빠른 결제와 투명성,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해 금융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견해가 나옵니다. 이 실물 자산 토크나 RWA 역시 2025년 전반기에 가장 획기적인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라훌 아드바니 총괄은 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24시간 거래, 결제 시간 단축,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중개,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미 블랙록과 JP 모건 등 글로벌 금융사와 싱가포르 통화청 등 규제 당국은 예금, 금융상품 토크나 관련 파일럿을 진행해 상당한 신뢰성과 잠재력을 입증한 상태입니다. 이 한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RWA 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지만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기준이 필수적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기관 수요가 커지면서 가상자산 수탁, 이 커스터디 분야의 규제 체계 구축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라훌 아드바니는 이 은행이나 자산 운용사 같은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산업에 진출하려면 보안성과 규제 기반이 확실히 갖춰져야 한다라며 언급을 하고 이 한국 역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탁 프레임워크를 국제 기준에 맞춰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규제 기반 수탁 솔루션은 스테이블 코인에서 토크나 증권까지 강범위한 디지털 자산 채택의 기반이 될 것이며 리플 역시 여러 기관들과 함께 수탁 솔루션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리플이 단순 송금 솔루션 기업을 넘어서 종합 금융 인프라 공급자로 변모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가 되죠.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 XRP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SEC와의 법적 분쟁 종결
9월입니다. 3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됨에 따라 리플은 벌금과 금지 명령 문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여전히 2.3에서 2.5달러 박스권을 유지 중이며 3달러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술적 약세 전환 신호도 봐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3라인 브레이크, MACD, SMA 등 주요 지표에서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가 여러 차례 감지되고 있습니다. 2.31달러 지지선이 깨진다라면 1.92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현재는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다시금 휩싸이는 이 시장 분위기죠. 이 세 번째로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입니다. 리플이 내놓은 이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는 출시 후에 빠르게 규모를 키우고 있으며 현재 약 1억 7천만 달러 규모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모읍니다. 네 번째로는 주문형 유동성이 ODL 사업 재개입니다. 미국 내에서 ODL 사업이 본격 재개될 경우 XRP 실사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인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실물자산 토크나와 수탁 솔루션입니다. 리플은 실물자산 토크나와 디지털 자산 수탁 분야에도 적극 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 영역을 넘어서 종합 금융 인프라 제공자로 도약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이렇듯 이 XRP를 둘러싼 긍정, 부정적 요소가 혼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SEC와의 소송이 종결되었지만 글로벌 이 암호화폐 규제 환경은 여전히 이 불확실하며 SEC의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리플에게도 언제든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약세 신호가 명확해지는 차트 구조는 단기적으로 급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XRP 가격이 2.31달러 지지선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1.92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괜한 우려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및 실물 자산 토크나 사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통 금융권과의 치열한 경쟁과 규제 이슈를 뚫어야만 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XRP는 현재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SEC와의 오랜 분쟁이 종료되었다라는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5달러 선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지표가 보여주는 약세 신호와 실질적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XRP의 미래 가치는 과연 어떻게 결정될까요?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자산 토크나 시장을 선점하며 거대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술적 약세가 현실화되어 추가 하락세로 돌아설지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시나요? 함께 의견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